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민감한 토픽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종차별은 사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인종차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비스무리한 현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샌드위치 이런 거를 가끔 먹어요. 샌드위치. 근데 샌드위치가 굉장히 미국에서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이면서도 굉장히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죠. 그 샌드위치 가게 가면 빵에다가 야채 막 올려주고 고기 막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면 한 1분 만에도 음식이 준비가 되니까 일단은 바쁠 때 요리해주는 집 같은 데 가면 점심 같은 거 기다리느라 너무 많은 시간 허비하게 되는데 거의 한 1분 혹은 30초 만에도 음식이 준비가 되니까 샌드위치가 아주 가끔 급할 때는 아주 좋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가격도 샌드위치로 한 끼를 먹는다 하면은 거의 한 $7 내외로 한 끼를 끝낼 수 있으니까, $6, $7 내외로 한 끼를 끝낼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죠. 거기다가 샌드위치는 건강식이에요. 왜냐면 기름에 튀긴 그런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피자나 햄버거는 좀 콜레스테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래 먹으면. 근데 이 샌드위치는 신선한 야채랑 그런 거에다가 빵 그리고 고기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닭고기 같은 거 먹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가끔 샌드위치를 자주 즐겨 먹습니다. 물론 학생 때는 샌드위치가 싸가지고 학생 때는 즐겨 먹었지만 이제는 돈도 잘 벌고 직장인이지만 여전히 샌드위치를 즐겨 먹습니다. 건강식이기 때문이죠. 건강에 나쁘지 않은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샌드위치를 오더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앱으로 많이 오더를 해요.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걸로 오더를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샌드위치의 토핑을 고르는 거예요. 나는 올리브를 넣겠다 안 넣겠다, 나는 토마토를 넣겠다 안 넣겠다, 이걸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주문 완료하고 결제하고 가서 픽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가게가 이게 전국 체인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똑같은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샌드위치 가게를 갔는데 제가 거기는 진짜 안 사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샌드위치는 특히 열을 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료들이 대부분 막 이렇게 불에 익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샌드위치 조리하는 그러니까 조리라기보다 샌드위치 만드는 사람이 머리를 안 감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기름이 막 자르르 흐르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한 이틀을 안 감은 것 같은. 굉장히 지저분한 꼴을 하고 옷도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옷에 막 샌드위치 소스가 막 묻어있고, 저거 어제 작업하고 안 빠른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런 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샌드위치 소스를 막 이렇게 뿌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인간으로서 신뢰가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샌드위치 저 손에 저 장갑은 혹시 저거는 계속 재활용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때문이죠. 머리도 안 감고 덕지덕지 되고 있고, 옷도 막 덕지덕지 소스 잔뜩 묻은 며칠은 안 빤 것 같은 옷으로 샌드위치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저기에 균이 많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인간도 인공지능 컴퓨터랑 똑같이 머신러닝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인공지능 컴퓨터처럼 머신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을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실리콘 칩에 적용해가지고 인간처럼 학습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인간도 머신러닝을 한단 말이에요. 학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머리도 안 감은 사람이 손이 지저분할 거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은 살다 보면은 학습을 합니다. 저 봐봐요. 주변에 머리 안 감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일평생 봤겠죠. 머리 안 감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죠? 잘 안 씻어요. 잘 안 씻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 또 인간은 살다 보면 자기 머리를 긁거나 자주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안 감고 있다면 저 사람은 손도 들어올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옷도 들어오면 손도 들어올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머리는 안 감고 옷도 안 빨았지만 손만은 확실히 이렇게 씻는, 투철하게 손만 씻는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컨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도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카메라로 본 상황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의 원리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 그럼 이번엔 제가 그래서 그 모 특정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데 머리를 안 감고 있는 거를 일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저한테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 점포는, 저 점포 A는 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거기를 X를 쳤어요, 제 머릿속에. 그리고 또 다른 샌드위치 샵을 갔는데 또 머리를 안 감은 사람이 있고, 그게 그 특정 국가 출신 그 인종이면은 저는 또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또 이렇구나. 근데 이게 미국을 살다 보면, 이렇게 몇십 년간 살다 보면은 이게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에게는 국민성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 안 씻는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여행 가보시면은 뭐 아시잖아요. 저는 그 모 후진국에 여행을 갔을 때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그냥 더러운 손으로 그냥 막 퍼주는 그런 후진국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발달한 데 있어서 아이스크림은 슈퍼마켓에서 잘 포장된 패키징된 아이스크림을 팔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유니폼을 입은 깔끔한 그런 직원들이 그렇게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저 후진국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더러운 길거리 음식들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계속 모이면은 인간은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어떤 특정 국가 출신들이 지저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눈으로 직접 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합리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으러 갈 때 이번에는 어떤 점포가 있을 때 딱 문을 열자마자 멀리서 딱 지저분하게 생긴 직원이 있으면 그냥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나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합리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봤을 때 그 샌드위치 직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남이 얘기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 직원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들어와서 나를 한번 훑어보고 샌드위치는 안 사고 나가버릴까? 이거 인종차별이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하나를 시켜 먹으면서도 관찰을 유심히 하다 보면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그 밑에 깔려있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싶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이걸 종교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뭔가 조금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샌드위치 가게에 어떤 직원이 왔는데 정말 매일 깨끗하게 머리를 감고 옷을 아주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손톱 정리까지 되게 잘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파는 샌드위치는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머리 안 감는 직원이 이 깔끔한 직원을 보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안 감아서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깨닫게 되지가 않고 뭘 보게 되냐면 그 사람이 자기랑 다른 인종이라면 이거 인종 때문이다.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두뇌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려 하지 않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인종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믿음은 미국에서 본인의 삶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까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본인의 삶에 개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미국인들이 저를 인종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인종차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거 인종차별 진짜 미국 심하다. 근데 어느 순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왜 미국인들이 나를 다르게 대할까를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웨이터가 나에게 푸대접하는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내가 한국식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고객은 왕이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갑인 거야. 내가 돈 주니까 내가 갑이야. 그러니까 서빙하는 네가 나한테 잘해 라고 하는 상정과 같은 태도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종업원이
뭔가 좀 나를 되게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을 잘 살펴보니까 미국인들은 웨이터와 손님의 관계가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당에 온 손님도 웨이터에게 친절하게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웨이터도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그래서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웨이터가 오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Hi,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말할 때 항상 매너 있게, 뭐 예를 들면 니네 잘 나가는 메뉴가 뭐야? 다 얘기해봐. 굉장히 매너 없는 태도죠. 그것이 아니라 요즘 뭐가 맛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괜찮은 음식이 뭔가요? 이렇게 매너 있게 얘기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식당에서 푸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되고, 또 제가 자주 가는 식당 같은 경우는 웨이터가 친절하다고 생각되면은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주는 것만큼의 후한 팁을 줍니다. 그럼 다음에 가면 제 얼굴을 기억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믿지 마세요. 미국에 와서 본인이 뭔가 미국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회개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그런 회개하는 태도가 있을 때 미국에서의 나의 대우는 점점 좋아집니다. 결국엔 내가 미국 초반에서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느꼈던 거는 내가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매너에 비해 내가 매너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개선하자 저는 이제 더 이상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차별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서운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믿지 마세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잘못됐습니다. 인종차별 단어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오로지 나의 인종 때문에,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인종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상인데,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샌드위치 가게 직원이라면 손님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내 인종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싫어하냐면 내가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감으면 돼요. 왜냐면 다른 미국 내국인 샌드위치 가게 종업원들은 머리를 매일 출근하기 전에 열심히 감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손톱을 단정하게 하고 오면은 손님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제발 믿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를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한국의 미디어가 인종차별을 조장합니다. 맨날 미국에서 뭐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당한 뭐 불합리한 뭐 일들만 몰라가지고 그런 컬렉션을 맨날 한국 방송에서 빵빵 틀죠.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 밑에 깔린 원리를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아시아인이라서 차별받는다 하면서 뭐 그런 거를 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시아인들이 미국에서 대우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시아인들 중에 대부분이 그 나라의 국가 체제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평생 살다가 미국 오면은 본인은 안 그런다 해도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마인드가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아시아인들의 행동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라고 딱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행동하는 게 딱 그래요. 항상 일을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그냥 와가지고 똑같은 월급 달라고 하고 일 안 하면서도 뭐 좀
뭐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 공산주의자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가 땀 흘린 대가에 대한 정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와서는 미국 문화에 맞게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살아왔던 강력한 공산주의적인 가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를 굉장히 안 좋아하고 반공산주의적인 정신으로 청교도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국가예요.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성경의 기본 사상인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에 의하면, 제10조에 의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아시아인들이 받는 대부분의 그 싸한 느낌은 미국인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공산당처럼 굴어? 뭐 김정은의 하수인이었나?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자꾸 조직에 두면은 자꾸 공산주의적으로 사회를 몰아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개선하고 미국인들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표현은 잘못된 거다.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돌아보지 않게 하는 악한 의도로 하는 말이다 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